회계의 기본적 개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전산회계 2급 교재 갖고 합니다. FAT 2급은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고 만약 모르는 게 있다면 저희 카페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의 기본적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것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용어를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제가 회계의 기본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어떤 거?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산, 부채, 자본. 결국 자산, 부채를 알면 자본을 계산할 수 있죠. 경영성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손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손익. 이것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게 회계의 기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경영성과만 파악 아니죠? 재무상태만 파악 아니죠? 단순히 장부 정리하는 작업이다 아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매출채권, 매입채무로 올기에 짝져진 것은 매출채권에는 뭐가 있어요?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 온. 매입채무에는 지급어온 외상매입금.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구두 이렇게 했죠. 구두라는 것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에 갔더니 구두 그러니까 자기가 신는 신발을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 언제 갚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음은 제가 얘기했죠. 쪽지야 쪽지. 그러니까 종이처럼 생겨갖고 채무서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일정 서식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음 공부할 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때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렇죠? 그러면 매출채권 쉽게 구할 수 있죠. 받으러. 그다음에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여금은 채권, 그렇죠? 단기채입금은 채무, 그다음에 단기채입금, 채무,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큰 채권 안에 매출채권이 있고 기타 채권이 있고 전체 채무 중에서 매입 채무가 있고 기타 채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채권 이런 것은 우리 채무가 되고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 계정으로만 짝져진 것, 미수금, 자산 이런 거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미지급금, 부채, 선수금, 부채, 지급보험, 부채, 그렇죠? 선급금, 자산, 받으러 온 자산. 이것을 구분하는 게 회계의 기본적 개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말한다 이렇게 써요. 경영. 근데 재화 뭡니까? 형태가 있는 거예요. 형태가 있으니까 차량 이런 거, 빗봉, 컴퓨터 이것을 우리는 재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채권은 이런 형태가 없죠. 단기 대여금, 외상매출금 이것은 채권이 되는 거죠. 선급금 채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품은 재화죠, 재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미수금 받을 권리죠. 채권이에요. 근데 상품은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제품 이것은 다 재화가 되는 거죠. 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단기 대여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선급금도 있죠.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채권이죠. 상거래 채권 중에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미수금은 상거래 이해, 우리 채권이 되는 겁니다. 채권, 미수금, 상품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1번째 문제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타인에게 갚아야 될 채무를 부채로 한다. 맞죠? 근데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한 것을 자산이 아니죠. 어떤 겁니까? 부채에서 이것을 보시면 가산한 게 되는 거죠. 가산한 거.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시 첫 번째 보세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1년 이내에 기간적 범위를 정해놓는다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 연도라고 했죠? 회계 연도 이것에 나오시면 됩니다.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에 들어갈 올바른 내용은 2000X년이 단기예요. 그리고 2000X제년이 정기예요. 전년도. 그러면 2000X2년은 뭡니까? 차기가 되는 거죠. 차기. 이렇게 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차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는 차차기라고도 한다는 거.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차기까지는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가로 안은 순자산으로서 순자산 하면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산을 우리는 총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본은 순자산, 즉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자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거. 그리고 소유주는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주주를 의미하는 거죠. 주주의 자녀 청구권. 제가 자녀 청구권 얘기했죠. 만약 그 회사를 청산, 즉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총 자산이 있고 부채를 다 차감한 나머지가 이제 주주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좋은 말로 자녀 재산 남은 것에 대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우리의 순자산은 자본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으뜸상자의 총자산은 얼마인가? 상품 자산, 미수금 자산, 지급보험 부채, 비품 자산, 선수금 부채, 그렇죠? 받으러 온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총자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에서 자본을 더하는 거죠.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산이 총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산을 다 더하면 총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또 표시를 했어요. 이거 참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으시오 이렇게 했죠. 보시면 이 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된다는 거. 결국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만 원하고 55만 원 동안 자산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요게 되는 거죠.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 여러분들이 넣으실 줄 아시면 되겠죠. 6번에 보시면 매입 채무를 구하래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뭡니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보험 매입채무.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결국 이 식만 아시면 되는 거죠. 상품 자산, 비품 자산, 차량 방부 자산, 자산 금액은 얼마? 45만 원이죠. 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은 얼마? 20만 원. 그러니까 45만 원에서 20만 원 차감한 25만 원이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래서 회계의 기본적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 자산인지 부채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